네, 수요일 오전 9시 49분 김선생입니다. 신규 채널인 김선생 재무보험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아시죠?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중에 82,000원까지 올라온 모습이지만 결국은 또 밀려 내려오네요. 그죠? 최근에 이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이제 이 외인들은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서면서 이 물량이 지금 기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제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지금 최대 주주 지분율보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렇게 좀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수급 동향은 오후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여전히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지금 이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뭐 희미하게 그어 놓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마감 수급 동향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정리는 해놨어요. 실적은 지금 매우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수급 자체가 힘겨루기 구간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매수의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반대로 지금 매도의 힘이 강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지금 그 물량을 어제자 기준으로 사모펀드와 이 투신 쪽에서 강하게 지금 방어하는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은 이제 계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제는 조금 약해졌어요. 전전날 이제 월요일에는 10만 주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6만 8천 주 정도 순매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다소 약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5% 정도 비율 나왔더라고요. 5% 정도 전체 거래량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평균 가격도 뭐 역시나 이제 75,900원 정도. 어제 77,600원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손실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뭐 공매도 너무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이제 대차 잔고가 월요일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대차 잔고가 참 너무 월요일 하루 만에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네, 그런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78,000원 라인에서 조금 이제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21선 다시 한번 또 돌파 나오기는 했죠. 제가 1차 저항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요 21선. 그래서 여기 돌파 나오면 2차 저항 그리고 이제 우상향 추세 쭉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89,000원까지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은 봤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이제 저항 구간 21선 일단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좀 지켜줘야 되겠어요. 그죠? 일단은 좀 추가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너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일단 지금 21선이 77,000원 정도. 자, 이렇게 일단은 놓고 보도록 할 테니까 하나를 지울까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렇게 표시는 해놓을게요. 21선 77,000원. 오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제 차 또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상당히 지금 중요합니다. 일단 박스권 이제 하단 68,000원 이렇게 잡아 놨으니까요. 일단 횡보세를 이어가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제 차 다시 요 추세선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요 라인이니까 한 7만 2,800원에서 7만 3천원 정도 이 구간을 강력하게 또 지지를 해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포인트를 같이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참 머리가 아프죠, 그죠? 네, 계속 이렇게 실시간으로 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전에 약간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라도 말씀을 드렸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이게 언제냐면은 5월이거든요, 이때가. 보시면은 5월 13일. 요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건 아니었고, 이 코스모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 종목, 이때 당시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막 미친 듯이 폭등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웨어러블 로봇 쪽이었거든요. 사업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을 때. 근데 이 적자 폭이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파도도 사실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서 폭등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주봉으로 좀 바꿔서 보면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제 상승했다가 결국은 실적 쇼크 맞고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모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로보틱스 붙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제가 분명하게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건드리지 마셔라, 그냥. 물론 이제 수익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절대 사지 마셔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유명한 작전 세력이 또 일부 있는 걸로 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로보틱스면은 뭐 다 로봇인 줄 알고 무지성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제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주가를 봤더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였나? 엊그제였나? 근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네요.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진짜. 어디에, 뭐 삼성이 지금 그 RX 그 사업부 신설한다. 그 모든 이제 그 흩어져 있는 이 로봇 쪽 관련 전문가들을 뭐 한 곳으로 집결한다. 그리고 뭐 대표이사 그 사장 뭐 직속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거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거기에 편입이 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뭐 피지컬 AI, 그게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테마에 뭐 편입이 돼가지고 그냥 뭐 아무런 뭐 기술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매출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인데 주가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거품이 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로봇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테마에 엮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이런 모습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매개체나 모멘텀이 뭐 발생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제 얘네 공시 나온 거 보면은 최근에 공시가 하나가 나왔는데 차트를 보면 되겠죠, 그냥. 코스모 로보틱스 대표이사가 변경됐어요. 6월 30일 날. 자, 보면은 단독 체제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죠? 이분이 이제 사임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규 상장한 지 지금 뭐 얼마나 됐다고.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 공동 대표 체제에서 단독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분기 보고서를 보는 게 낫겠죠. 그냥. 그래서 임원에 대한 현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분이 이제 사임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연구소 업무 총괄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뭐 연구소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내용을 보면은 자, 기계공학과 졸업하시고 생체의 공학과 뭐 교수 그러니까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 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분이 전문가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그죠? 그럼 이분이 이제 단독 대표 체제로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로봇이랑 관련이 있나요?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그래요. 물론 이제 여기 또 보면은 또 뭐 정밀기계공학 학사를 뭐 졸업했다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정작 중요하신 분이 이 서울대 대학원 석사이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임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디서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생각을 또 해본다면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데서 이제 또 잘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단기간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뜻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지금 파도가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또 뭐 잘 12,000원 구간에서 1차로 잘 잡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구간도 여전히 뭐 큰 수익 구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사실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그죠? 많이 이제 올라오면서 고점 13만 원 근처까지 찍고 사실 이제 내려왔다가 지금 7만 8천 원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지금 거품이 껴있냐라는 거죠. 거품이. 근데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술력도 있고 경쟁력도 있고 고객사도 있고 실제로 지금 수주가 계속 들어오면서 이 실적이나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앞으로는 분명히 이제 재무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 거품이 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레이스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는 뭐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 아직 텔레그램 채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죠? 삼성전자 타점 잘 잡았고, 타점 잡아드렸으니까 또 레버리지 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쪽으로 투자해서 2배 노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10% 넘게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로 들어가신 분은 20%예요. 20%. 이틀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역시도 활용만 잘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시면은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가 이제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또 여러 가지 정보들과 함께 단기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꼭 입장하시고 분석 희망하시는 종목들이 없으신가 봐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냥 오전에는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만 살펴보고 오후에 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구글 알파벳 실적 발표가 또 다가오니까 중요한 거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발표가 되는 대로 또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좀 기다리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계속 막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어, 자, 일단은 오전에는 요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초과 이익까지 뭐 요구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 관세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냐, 이걸 또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또 6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관세 부과를 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요. 글로벌 무역 환경에 다시 또 긴장감이 돌겠죠. 기존의 임시 관세는 종료가 되면서 이제 10에서 12.5% 신규 관세를 또 검토한다고 합니다. 뭐 체크를 해야겠죠. 새로운 관세를 또 어떻게 발표할 것이냐, 중국을 대상으로 한 추가 관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우리나라랑은 사실 잘 지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대한민국 관련해서 관세 여부, 한미 무역 협상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이며 이 품목별로 관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시행은 언제 될 것이고 언제까지 또 유예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이 관세 때문에 또 영향을 또 분명히 받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는데 뭐 결국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방향성이 나오겠죠. 결국은 이제 AI 패권 경쟁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또 경쟁이에요.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는 이야기했습니다. AI 패권 경쟁의 본질.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세계 컴퓨팅 파워의 과거에는 뭐 50%, 60% 정도를 이제 보유했을 것이다. 조만간 그 비중은 80%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지금 뭐 혁신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 중국이 자꾸 이제 뭐 저사양으로 자꾸 이제 고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생성형 AI들을 자꾸 공개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키미의 K3 뭐 이것만 하더라도 한번 또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리고 또 신규 그 가입자 중단 뭐 이렇게 또 됐단 말이에요. 중국이 앞서게 되면은 또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혼란 이런 것들이 너무 막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상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한 의지를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중국 하면 또 틱톡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틱톡 금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이 경쟁, 패권 경쟁에서 나온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미국을 또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그러니까 결국은 지들 우선주의. 그러니까 이거 중심으로 이제 계속 패권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세제 지원을 통해서 사실상 AI나 반도체 투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0% 즉시적으로 상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조 장비나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즉시 비용 처리해주고 연구개발 쪽 비용은 그냥 공제해주고 투자 세액 공제 35%를 또 해주고 주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대부분 상쇄를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이제 이 세제 지원이나 투자비를 절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상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 그러니까 사실상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꾸 비교해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뭐 비슷한 형태의 패권 경쟁이 지속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최근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그 패권 경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셀 3사가 미국 이 세제 지원이나 뭐 이런 보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찌됐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 버텨오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또 공략해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전략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역시도 뭐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별로 경쟁 구조 자체가 다르고 이 중요성, 기술의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 뭐 단기간 안에 따라오기라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는 어떤 내용을 또 이제 전달을 드릴 거냐면 간만에 또 이제 CXL에 대한 또 내용이 공개가 된 게 있어요. 삼성전자를 또 중심으로 해서 또 이런 내용과 이 CXL에 대한 또 생태계 이런 내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오후에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또 추가적인 어떤 업황들, 전망들 여러 가지 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오후 영상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양봉으로만 마무리가 됐으면은 좋겠는데, 시초가가 오늘 갭 띄우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84,000원으로 띄우고 시작을 해가지고, 8만원 선 좀 안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욕심인 것 같고요. 21선 위쪽으로 좀 안착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77,000원 위쪽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는 내용들 공유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